홍인표의 왈왈왈 7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지난번에 그 중국의 창업바람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요거 잠깐 한 주 정도 미루고 최근에 그래서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이라는 게 터졌죠. 이 스캔들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조금 후폭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반부패 투쟁 이걸 거의 브랜드처럼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이라는 건 지난 4월 4일 그러니까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 문건에 각국 지도층의 해외 재산 도피와 관련된 그런 의혹, 그 탈세 의혹이 담겨 있다 이런 건데 사상 최대 조세 회피 자료가 공개된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뭐 지도자가 다 걸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현직 중국 지도부 지금 10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아, 10명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직이 3명, 전직이 7명인데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고 예. 또 이제 상당한 평판을 얻었는데 이 돌연 이 친척 부패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는 거고요. 자칫하면은 부패 척결로 정당성을 확보했던 중국 지도부가 새롭게 불거진 파나마 발 스캔들로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은 조금 그런 우려 섞인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 중국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 친인척들이 페이퍼 컴퍼니 세운 게 시진핑 주석 취임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 집권기에 이루어진 거고 또 조세피난츠의 페이퍼 컴퍼니 세우는 것이 뭐 그 자체가 뭐 불법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중국 고위층 친인척이 페이퍼 컴퍼니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중국 이제 국민들한테 반부패 투쟁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3명, 전직 7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국 전현직 지도부 거론된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예, 현직은 이제 현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최고 지도부를 말하죠. 지금 예. 현재 7명인데 예. 이 중에서 3명의 친인척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그러면은 큰 문제네요. 7명 중에 3명의 친인척이 거론됐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예. 또 당 서열 5위인데요. 당 선전 분야 1인자입니다. 류윈산 정치국 예. 상무위원이 있고 서열 7위 장가오리라고 상무부총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굉장한 인물들이네요.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예.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의 매형 그러니까 이름이 덩자구인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개발로 큰 돈을 번 이런 기업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2008년에 버진 아일랜드 조세피난츠에다가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건데요. 이 덩자구이는 누구냐 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2명 있는데 그중에 1명 그러니까 맏 누나죠. 그러니까 치차오차오 남편입니다. 저희 이거 기사 쓰면서 네. 왜 이렇게 성이 다르냐. 아, 성이 왜 다르냐 하면은 그겁니다. 저기 치차오차오가 예. 아버지가 시중신인데 예. 이 성 익힐 섭자가 흔하지 않는 글자잖아요. 아, 성으로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 내 이름을 갖다 시차오차오라 하면은 시 하면은 시중신의 딸이냐? 이런 얘기를 듣기가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그 엄마성을 따르고 싶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중국의 고위 간부 자녀들 보면은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의 딸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리민이 있거든요. 또 리나도 있는데 왜 리냐? 그 마오쩌둥이 예전에 공산당 운동을 할 때 썼던 이제 가명 중에 하나가 성이 이시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예. 예, 뭐 리민이라든가 리나라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아빠 성 따면은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치차오차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 치신이지 않습니까? 아.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 전 부총리는 2번 결혼을 했는데요. 전체 소생으로 1남 2녀를 두었고 예. 후처인 치신 소생으로 해서 2남 2녀를 두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 치신 어머니 소생으로는 맏아들이고 예. 위로 누나 2명이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누나가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는 아니고 뭐 이름이 이제 오르내린 근데 이 치차오차오는 많이 좀 거론되어 왔던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치차오차오는 이제 1949년생인데요. 해방군 제1군의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제 무장 경찰 부대라는 데서 또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시종신 부총리 아버지 말년에는 아버지를 곁에 모시고 쭉 돌봤습니다. 의사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팽개치고 아버지 이제 보살피는 일만 건사를 했다가 2002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개발업에 이제 뛰어드는데요. 베이징하고 선전 이런 데서 부동산 개발을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선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예전에 광동성 제1서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선전은 일정한 그 연고가 있다고 봐야 되고 뭐 베이징은 또 그 역시 그 나름대로 태자당이니까 영향력이 있다 해서 그 노른자의 땅에다가 그걸 갖다가 재개발해서 호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파는 땅 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사실상 금수저라는 게 굉장히 그 부를 끌어모으는데 작용을 많이 했던 거네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태자당이 굉장히 유력하고 유리한 게 바로 그 땅.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땅을 갖다 어떻게 이제 입수를 하느냐 그런 문제니까 굉장히 이제 또 그 유리한. 남편이라는 덩자구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일테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예.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그러니까 치차오차오는 회장이고 이제 사실상의 이제 오너고 뒤에 앉아 있고 예. 남편이 사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 뭐 부부 동업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사업 일을 갖다 예. 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덩자꾸이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걸 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가 이제 완다그룹의 왕제린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여기도 이제 부동산 개발 유명하니까 2009년 같은 경우 2009년에 완다그룹 주식 한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어치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사들였는데 완다그룹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순간 이게 뭐 떼돈을 벌겠죠. 떼돈을 벌죠. 예. 그런데 그 상장 2달 전에 그 주식을 다 처분해 버립니다. 그 얘기를 이 완다그룹의 왕쟁린 회장이 미국 방문 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천암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 해서 이제 손해를 무릅쓰고 사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만 아니었더라도 이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손해를 봤다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분 그 재산 같은 경우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에 가깝다. 아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액의 재산을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는데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위해서 썼나 안 썼나. 아무튼 의혹에 이제 이건 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그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며느리가 예. 2009년에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여기 주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자리칭이라고 여기는 또 친정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춘왕이라고 예전에 예. 국가안전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장 공안부장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역시 경찰청장 최고인민검찰은 검찰장 검찰총장을 지낸 아유, 그렇죠. 여기야말로 금수저죠. 그렇죠. 막강한 사람이네. 예. 그리고 또 본인도 2014년까지 메릴린치에서 또 일한 이제 금융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칭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자리칭의 남편이고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이 바로 예. 류러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유명한 금융계 인사입니다. 참 그 관계 그런 인사들끼리 고위층 인사들끼리 그 혼맥 맺고 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유령 회사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류러페이 같은 경우는 1973년생이니까 그죠? 아이고, 나이가 얼마 안 젊으네요. 되죠. 예. 젊죠. 역시 금융계다 보니까 그런데 금융계의 태자당으로 유명합니다. 음흠. 중국 인민대학 경제과 여기는 이 금융 쪽에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중국 국무원에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정부의 종합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기획재정부의 그 아주 핵심 파트 이제국 이런 데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33살의 나이로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중국 생명보험 수석 투자관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중국 생명보험 하면 잘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총 자산이 1조 위안.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이거 뭐 도저히 네.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원화로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1조 위안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한 200조 원인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200조 원의 중국 최대 기관 투자자의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석 투자관에는 이런 자리에 올랐고 33살에 33살에 예. 그리고 35살의 나이로 이제 중국 최대 증권회사인데 역시 중신증권의 부회장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 그 진짜 금융계의 태자당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황제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류려페이 같은 경우는 뭐로도 유명하냐 하면은 알리바바의 마윈, 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그 알리페이라는 걸 갖다가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알리페이 허가를 받게 해주는데 1등 공신이 바로 류려페이다. 그런 예.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이 류인산 상무위원 아들 부부는 보면은 금융계의 숨은 황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도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뭐 1조에 가깝지 않느냐 수천억 원대다 이렇게 그죠 나이를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 장가오리 부총리는 또 어떤 걸로 연루가 됐나요? 예, 여기는 이제 사위가 뭐 사위가 누나, 리청포. 매형, 며느리, 사위, 아들 뭐 다 나오네요. 그렇죠. 이 사실은 근데 장가오리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사실 되기 전에 예. 그 전인대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때 뭐 혹시 이번에 승진하시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내 같은 흑수저는 무슨 희망이 있겠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위는 아주 또 부잣집 사위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사위가 리성포라는 사람인데 이는 버진 아일랜드에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가오리 부총리가 푸젠성 그러니까 우리말로 복건성 출신이거든요. 예. 그 복건성 출신의 유명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리인이라고 예. 신이 유리 창업자인데 이게 뭐 유리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데 이 세계 자동차 유리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는 우와. 그렇죠.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이제 17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등기 이사로 있는 거고요. 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사로 있는 그 상장사들의 세금 포탈이나 비자금 은닉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상무위원들 3명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됐고 이름이 나왔나 설명해 주셨는데 파나마 스캔들 연루된 그러면 전직 고위 간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예, 전직으로는 이제 리펑 총리, 리펑 전 총리. 예. 여기는 뭐 전력 전문가 출신인데 리펑 총리 가족들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전력계 황제다, 뭐 전력계 큰 손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전력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아들은 리 샤오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력계 큰 손으로 있다가 지금은 공무원으로 변신해가지고 산서성의 성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뭐 회전문 끝내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뭐 확인이 되지 않은 건데 리 샤오펑이 사실은 정치국 위원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그 리위엔 차오라고 그 당시 당 중앙 조직부장이 회방을 놔서 안 됐다. 그래서 리펑 정 총리가 화가 나가지고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이젠 또 리위엔 차오 이분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걸 갖다가 막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뭐 또 그 내부의 암투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펑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잘 나갔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성장도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그 일단 딸이 이제 리 샤오린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루가 되었습니다. 리 샤오린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전력 회사죠. 여기 국제유한공사라고 거기 자회사의 총경이 사장으로 있어가지고 중국 전력계 여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2015년 6월에 한직인 그러니까 대당 집단 따탕 그룹의 부회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 리 샤오린과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죠? 아니죠. 이게는 뭐냐면 2014년에도 이 버진 아일랜드에 이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정식 수사를 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한직으로 밀려난 것도
그때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았느냐. 예. 이 리샤오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명품 백 좋아하고 명품 옷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수수한 옷차림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흑수저 코스프레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뭔가 누군가가 아마 얘기를 해준 모양입니다. 그 남 시선을 좀 의식해 달라. 아하.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마 정치협상회 위원인가 해가지고 양회할 때 이거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 놓으면은 옷은 뭐 프랑스에 누구 거고 핸드백은 어디 거고 하니까 시계는 어디 거고 스위스 거고 하니까 좀 계속 구설에 올랐었고 계속 예 그렇습니다. 계속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된 게 일단 자칭리라고 예전에 정치협상회의 주석인데요. 장제민 주석 당시 권력 4위였죠. 네. 여기는 이제 외손녀가 버진 아일랜드 이제 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넘어가서 이제 손녀까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데 이 외손녀가 리저단이라고 해서 영어 이름이 제스민 리입니다. 예. 원래 나이가 24살인데 그러니까 18살 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 1학년 때 그때 벌써 버진 아일랜드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18살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름으로 나왔으면 사실 이 제스민 리가 한 게 아니라 뭔가 가족들이 이름만 빌려갖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나이로 보나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또 제스민 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사치스러운 행각으로 뭐 또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만났으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상류층 파티 같은 데 나가가지고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빈 조카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그 사진이 보고 잡지에도 실리는 예, 뭐 패션 잡지에서 약간 좀 셀리브리티 취급을 받았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또 뭐 마오쩌둥 주석 친척도 이름이 오르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마오쩌둥 여기는 외손녀 사위도 이게 뭐 외손녀 사위가 친척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마오쩌둥의 외손녀가 이제 쿵둥매이라고 있거든요. 예. 한자로 쓰면 그 뭐 공동매인데 그러니까 동쪽의 매화다 이름이 참 그러다. 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마오쩌둥이 이제 결혼을 갖다가 3번 했죠. 사실은 4번 했지만 처음에 조강지처는 거의 뭐 신경 안 썼다고 빼면은 그러니까 2번째 부인이죠. 예. 그 허쩌전이라고 있습니다. 하자진 하고 사이에서 난 딸이 이제 리민.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리민의 리민이죠. 딸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리민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그 장군의 아들 쿵링화인데요. 이 쿵둥메이 같은 경우는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뭐 한국대학 같은 여기에서 예.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른바 홍색문화 이런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라는 홍색문화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예. 이런 일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쿵둥메이가 일단 타이캉 생명보험이라는 걸 갖다 만들 때 여기도 이제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쿵둥메이의 남편이 천둥성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타이캉 생명보험, 그 택배, 경매 업체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인데 이 쿵둥메이가 그러니까 쿵둥메이 남편이죠. 천둥성이 바로 마오쩌둥 주석의 외손녀 사이인데요. 예. 2011년에 조세핀 한친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갖다가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허. 또 후야오방이라고 있습니다. 전 공산당 총석이 여기는 예. 청백리로 뭐 소문이 났는데 여기 셋째 아들이 이제 후더화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2003년에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주주 및 등기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라이 그 가족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렇죠. 보시라이 전 충칭시 이제 부인이 이제 구카일라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영국인 사업 파트너인 닐 헤이우드를 갖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 받고 지금 현재 복역 중인데요. 구카일라이가 먼저 번에 조세피난츠인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데 예. 이걸 뭘 했냐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에 호화빌라를 사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화빌라 그 구입 운용을 대리해준 회사가 이제 이번에 유명해진 파나마 로펌의 모색 폰세카 이거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모색 폰세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세운 페이퍼 컴퍼니 러셀 프로퍼티스가 나서가지고 샀고 운영까지 네. 해줬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카일라이 같은 경우는 별장 구입이
자기가 샀다는 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를 이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훈이라고 전 국가부주석 예전에 장쩌민 그 전 국가주석의 최측근을 알려졌죠. 예. 여기는 아들이 또 사실은 그동안에 호주에 호화 빌라 샀다 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름이 오르내린 건 그 동생 정청화이라고 예, 동생하고 그리고 텐지윈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전기훈인데 전 부총리입니다. 여기 아들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2006년에 남태평양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거기다 등기사를 올렸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이 나온 겁니다. 참 이 쟁쟁한 사람들 그 뒤에 숨겨진 이 가족들의 조세도피 의혹 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중국 정부는 이제 크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투트랙 전략인지 아니면 쓰리트랙 전략인지 아무튼 다양한 전략을 쓰고 예.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논평할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예,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는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부의 언론을 통제하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이다. 일단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 중국 외교부 그래 중국 정부의 이제 공식 반응을 보려면 중국 외교부가 매일 하는 정례 내외신 브리핑을 보면 되는데 4월 5일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는 것 같다. 중국식 표현으로 포풍차경이라는 말 씁니다. 그 뭐 한자로 좀 풀어주시면. 예, 한자로 예. 그러니까 잡을 포자에다 바람풍자, 잡을 찾게에다가 그림자 영자. 야, 표현 멋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잡고 이거 그림자 잡는 소리다. 그렇죠, 그렇죠. 바람 잡고 그림자 잡는 소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데 그 우리가 무슨 그 논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입장을 그러니까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뜬 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평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하기 곤란할 때도 이제 예.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 통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나닷컴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유명한 포털 사이트, 예. 그 대형 포털 사이트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웨이버나 웨이신 같은 SNS에서는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것이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 제가 이제 막 나오면서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혹시해서 그 파나마를 갖다 쳤습니다. 중국말로 파나마라고 해가지고 딱 쳤더니만 뭐라고 나왔냐면 간단하게 예.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아하.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올 뿐이고 중국 지도부 관련 뉴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건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은 이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생업에 열중해라. 뭐 이런 그 중국 지도부의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대로 끝이 날지 아니면 수면 아래로 들어가긴 했지만 국민들의 비연연한 여론이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근데 뭐 중국 정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인 내지는 뭐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지만 근데 또 왕이 외교부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좀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4월 8일 그러니까 4월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폭풍 착용이다. 네, 그렇지. 폭풍 착용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 왕이 외교부장은 4월 8일에 이 독일 외교장관 슈타인마이어 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예. 회담을 하고 난 이게 전략 대화인데요. 전략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독일 기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폭풍차경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비슷한 듯 약간 좀 결이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폭풍차경하면 이거는 벌써 얘기가 안 되는데. 그건 이미 그 판단을 끝낸 거잖아요. 그거 그렇- 없는 거다라고 이미 못을 박은 거고 예. 왕 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쎄요, 확인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왕이 부장은 예. 이 파나마 페이퍼스의 의혹 제기 사안을 인정한 중국의 최고위 관리다. 이런 이게 참 중국에서 무슨 발언 하나 나오면은요.
발언 한마디에 정말 해석이 열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독일 기자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번 사안이 중국의 반부패 투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부패 투쟁은 영원히 기류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부패 투쟁은 참 말 멋있게 하세요. 끝나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추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나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모를 수 없죠. 뭐 사실 보도 통제를 하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안다. 예.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다 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패러디로 일종의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보라는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그 리펑 전 총리 딸 아까 리샤오린. 리샤오린 그 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리샤오린 여사 성원합니다. 비꼬는 거네요. 그래서 파나마 페이퍼즈를 우리는 규탄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댓글을 갖다 뭐라고 붙이냐 하면은 우리 동포들이여 단결하라.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적대 세력을 우리 다 함께 규탄합시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이 태도를 비꼬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 예.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댓글을 올린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민중이 시위를 해서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미 사퇴했다.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나라 정부는 관심도 없고 그저 폭풍 차경 뜬구름 잡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 예외적인 나라도 있더라. 그런데 이 나라는 어딘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황구시보라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온 게 이게 좀 서방의 음모다. 러시아도 지금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서방 세계가 아닌 제3세계 지도자 아니면 주요 조직을 갖다가 아주 타격을 입히는 아주 골탕 먹이는 새로운 수단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관련 인사들은 한 명도 없다면서요, 여기에? 미국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미국 자체가 조세도 비싸다. 그래서 예, 그리고 미국 내 몇몇 주들이 뭐 네바다라든가 조세도피 시장을 먹기 위해서 최근에 새 조세도피처를 부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다른 나라로 본사 옮기고 그런 게 하도 많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한마디 했죠. 그리고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 하면서 그거는 사실 파나마 페이퍼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오바마가 이참에 잘 됐다. 가뜩이나 규제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터져졌으니까 이렇게 힘 있는 자들만 법을 피해 나가는 건 문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세계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가 아일랜드로 그 본사 옮기려다가 바로 다음날 꼬리를 내리고 그냥 그 굉장히 큰 거였어요. 한 150조 원짜리 규모의 그 합병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안이 터진 다음에 바로 4월 5일이었나 6일이었나 포기해버렸습니다. 미국을 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중국 정부의 지금 이런 대응 방식 이런 것이 너무 낡았다. 너무 낡았네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1년에 중국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지금 해외로 빼돌린 돈이 1,200억 달러. 이는 정말 계산이 안 나오던데 1,200억 달러.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시진핑 정부도 그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일종의 작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예. 여우 사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이 이른바 여우 사냥에 적극 나서는 것도 비리 간부들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돈 세탁 활동을 갖다 활발하게 있음을 갖다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이참에 그래 부패를 때려잡아보자 하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폭풍 차경이다 하면서 일단 외부에서 나오는 비판을 또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그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번 그 파문이 아까 좀 아무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그러다가 또 다른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파장이 어떨까요? 네.
그 상징적으로 이런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후야오방 전 총석의 셋째 아들 후더화 예. 여기가 홍콩 명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기자가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만 이미 그 관련 뉴스 다 삭제 안 했어요? 그 굉장히 참 편한 사고 방식이네요. 그래서 뉴스 삭제되면 다 모를 텐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요? 이게 중국이 내년 가을 10월 아니면 11월에 19차 중국 공산당 정부 대표대회 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리커창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 2명만 남고 나머지 5명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이런 부패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조금 뭐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반부패 투쟁을 갖다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예. 상당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음흠.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사안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반격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자칫하면은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느낀 게 이 잘못하면은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현 지도부의 반부패 투쟁이 정당성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예. 우리 보고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제 시진핑 주석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부패 투쟁을 갖다가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ตึง구름 잡는 페이퍼 때문에 뭐 고삐를 늦추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왕이 부장이 반부패 투쟁을 계속한다, 반부패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입장을 설명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예. 또 그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때쯤에서 꼬보슝이라고 중국 군부의 큰 호랑이였지 않습니까? 예. 먼저 번에 체포됐는데 이 꼬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부패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린지화 예. 전 중앙통전부장 예. 이분도 지금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여기도 곧 지금 그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아하, 이런 의혹에 관심 갖지 말고 중국 내 이 호랑이 잡는 호랑이 잡는 거. 이거를 봐라. 그렇죠. 쓸데없는 헛소문에 예. 현혹되지 말고 이 제대로 된 예. 진짜 호랑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몽둥이로 때려잡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 해서 파문 확산을 갖다가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이제 반부패 이제 성과 이런 것은 또 계속 발표가 되는데 4월 8일 요것도 보면 시점이 좀 공교로운 게 중앙기울검사위원회하고 그리고 감찰부 홈페이지를 보면은 예. 광둥성의 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주임 이런 사람을 갖다가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아하, 했고 예. 또 광둥성에서만 하더라도 전직 그 청장급 고위 간부 3명을 갖다가 낙마를 시켰고 안우이성 같은 경우도 위생 관련 쪽에 여기도 한 달 동안 10여 명을 갖다 계속 체포하고 이런 식의 계속 그러니까 호랑이 잡고 그 파리 뭐 이분들은 뭐 파리는 아니지만 작은 호랑이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반부패 투쟁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중국 지도부 이번에 그래서 이 파나마 페이퍼스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중국에서는 뭐 시 주석은 물론이고 다른 지도부와 관련해서도 재산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뭐 하나 보도했다가 바로 이제 비자 갱신 거부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뭐 그다음에 부패 의혹이 없어도 일단 거론하는 거를 금기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호랑이 사냥, 여우 사냥 다 좋지만 뭐 일종의 뭐 재산 공개라든가 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좀 의혹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예, 중국도 사실은 뭐 공직자 그러니까 재산 공개 관련해서 관련 법도 있습니다. 있긴 있나요? 그래서 1995년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내부 회람용이지. 그럼 재산 공개는 아니고 재산 보고법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한 2012년 정도 돼서 일부 지식인들이 예. 좀 제대로 좀 보고를 좀 하자. 그 이렇게 친인척 재산 공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도 본인이지만 워낙 그 친인척에 이제 비리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났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또 재산 공개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부정부패를 갖다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는 예. 사실 재산 공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이걸 뭐 언제까지 그렇게 보도를 막고 검색 지우고 한다고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했던 이 중국의 창업붐 좀 다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